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 부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포도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 안성 출신 김학용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6.25 이후 최대의 안보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난 4개월간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참으로 한가했고, 그리고 외교 능력은 무능함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정부는 적어도 안보에 있어서는 요행을 바라는 안보 무능 로또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낙연 총리께 대정부 질문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부결 이후 청와대에서 논평을 냈는데 그 부결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무책임의 극치다, 반대를 위한 반대다, 헌법 직서를 악용한 나쁜 선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논평을 듣고 저는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 논평을 낼 줄은. 아니, 그럼 대한민국에는 거수기라 무조건 오면은 통과시키면 됩니까? 국민의 대표로서 잘못된 대통령도 탄핵시키는 이 국회의사당에서 헌법재판소장, 통진당을 부정한, 통진당 해산을 부정한 그런 헌법재판관을 당연히 정당한 절차에서 반대했는데, 그것을 마치 반민주적인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랜 기간 동안 임명동의안이 상정되지도 못하다가 어렵게 상정되니까 그만큼 기대가 컸던 모양입니다. 아무리 기대가 컸어도 앞으로 청와대 논평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민주국가 나라다운 나라에서 이런 논평 내서 되겠습니까? 자, 지난 9월 3일 6차 핵실험이 수소폭탄이고 성공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아직도 지금 한반도가 비핵화지대라고 총리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비핵화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임에 틀림없고 그건 변함없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이미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사실이죠. 전술핵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70% 이상이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고 여론조사가 나와 있고, 또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전술핵 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또 미 상원 군사위원장인 존 맥케인 의원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전술핵 배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술핵 배치. 네, 정부는 전술핵 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고려하고 있지 않으시면은 핵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핵밖에 없는데, 네. 그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대책이 뭡니까? 한국은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강의 미국 해구산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해구산이 아니라 이른바 확산 억제라고 하는 확산된 해구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핵이 한국에까지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안에 마음만 먹으면은 이미 한국은 초토화됐고, 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송영무 국방부 장관께서 미국 가서 어려운 얘기를 꺼냈는데, 국방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얘기를 했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마치 무슨 송영무 장관이 모텔 짓을 한 사람처럼 그렇게 욱박을 지르고, 또 그리고 전술핵 배치 자체를 입에 담는 것을 금지시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존심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전술핵이라는 건 군사시설에 집중해서 타격을 하는 핵인데 이미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다 인정하는 바고요. 전술핵 배치가 가져올
리스크 또한 엄청나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에서 7차 핵실험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전술핵이나 아니면은 미국 핵 전력 자산의 상시 배치 고려 안 하실 겁니까? 그런 가상을 전제로 해서 아니, 가상이 아니라 이미 지금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와대와 총리가 단정적으로 전술핵 재배치 논의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화를 원하시면은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울어진 국방운동장을 우리가 핵을 자체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핵 전력 자산을 연중 상시 배치하든지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끈끈한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을 비롯한 강한 경제 압박을 해야지만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전술핵 배치를 말씀하시는 충정을 충분히 압니다마는 그런 충정이나 우려를 불식할 만한 군사적인 대비는 이미 갖추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비가 안 갖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앞서고 있지만은 핵 앞에는 모든 무기가 무력화된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래식 무기를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지금 삼축체계 말씀하십니다마는 킬체인, 저희가 선제 공격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킬체인이 과거에는 미사일이나 핵 발사대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발사체도 이동이 가능하고 액체 연료를 주입하면 한 시간에도 2시간 걸리지만은 고체 연료이기 때문에 산에서 쏠지 물속에서 쏠지 아니면 고속도로 터널에서 나왔을지 모르기 때문에 킬체인이 문제가 있다. 2023년도까지 삼축이 완결이 돼도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모든 방어 체계가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보완적인 억지 전력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핵 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 분명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드 문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드 들어온다고 결정되고 426일 대통령께서 급하니까 임시 배치해라 했는데 40일 걸렸습니다. 자, 배치했는데 미국도 성원해다 그리고 일본도 성원하고 중국도 성원하고 러시아도 성원하고 대한민국 국민도 찬성한 사람도 성원하고 반대한 사람도 성원하고 도대체 이런 엉터리 외교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국내의 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어떤 나라도 다 인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후보 시절부터 6차 핵실험이 감행되고 중국이 제어하지 못하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분명히 하셨지만은 네.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그게 하나지 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셨던 분이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 하시는데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에 하면 긴급한 군사작전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핵이도 뭐하고 안 핵이도 뭐하니까 소위 소규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한 겁니다. 네. 자, 근데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소규모 영향평가를 했는데 전자파가 하나도 검출이 안 돼.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해. 또 그리고 미사일인데 방사포라고 청와대에서 발표를 합니다. 아까 총리께서 잘 모르고 계셨는데 방사포라고 추정한 것은 국방부에서 발표한 거고 청와대에서는 추정자를 빼고 했습니다. 이건 이미 국방위에서 걸러진 문제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도대체 대통령이 진짜 사드 배치를 원하는 건지 해려는 건지 말려는 건지 정확한 메시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정쩡하게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저는 대통령의 명확한 대북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법과 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확실한 의지고 마음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 시작했다라고 낙관하던 그런 시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드가 유효 사거리가 200km이기 때문에 가장 대한민국의 중심부인 수도권이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사드 1개포대를 더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총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사드 레이더가 들어오면은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등 전자파가 성주 참외가 먹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등 이런 발언을 한 분들 아니 상식적으로다가 뭐 책임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다고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사드 추가 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검증을 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발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사드를 1년 연장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총리님. 자, 중국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죽을 맛입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해는 거 또 일반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영향평가나 같습니다. 1년 식생을 본다는 건데 이미 그 부지는 롯데에서 골프장 만들 때 다 환경영향평가를 끝난 데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1년 동안 연장하는 바람에 중국의 보복만 1년 동안 연장하는 꼴이지 국익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이럴 때 확실하게 배치하고 우리도 야 우리가 이거 할 테니까 니네 우리도 살게끔 저수력 좀 배치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대한민국 지도자로서 국익을 위하는 것이지 뭐 사드가 무슨 뭐 죽지 못해서 하는 것처럼 하고 그러면 이거 되겠습니까? 지금 한미동맹 말씀하십니다만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매일 끈끈하다는데 아니 어떻게 끈끈한데 한미 FTA 다시 하자 그리고 또 그리고 뭡니까 대통령이 통화하려면 일본 총리는 시도 때도 없이 했는데 우리나라는 사전에 작업을 해야지만 할 수 있고 또 주한미군 철수해제는 얘기가 조야에서 나오질 않냐. 저는 한미 동맹이 대단히 중요한데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와해 직전이다. 이것을 총리께서 대통령께서 반드시 복원해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시게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한국의 안보나 한국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더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리님 제가 아무리 좋아합니다만은 지금 이게 그렇게 선문답으로 넘어가서는 안 될 일 같고요. 선문답이 아닙니다. 통화의 횟수가 모든 걸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외교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위중한 시기에 외교부 장관도 정통 관료가 아니고 또 4강 외교 대사 중에서 두 분이 교수 출신입니다. 뭐 정치인은 그 정도 캐리어를 가지고 있으면 뭘 맡겨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위중한 때 아무리 코드 인사지만은 그래도 능력이 되는 사람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답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장관으로서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의원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그 한 분 한 분의 역량, 경륜 그리고 부임제에 대한 그런 어떤 식견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가 대사를 임명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한 가지 팁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같은 훌륭한 분이 책임 총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됩니다. 말만 책임 총리하고 청와대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먹으면은 저는 문재인 정부는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이것이 그동안 제가 느낀 점이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까지 삼축이 완결이 돼도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모든 방어 체계가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보완적인 억지 전력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핵 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 분명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드 문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드 들어온다고 결정되고 426일 대통령께서 급하니까 임시 배치하라 했는데 40일 걸렸습니다. 자, 배치했는데 미국도 성원에다 그리고 일본도 성원내고 중국도 성원내고 러시아도 성원내고 대한민국 국민도 찬성한 사람도 성원내고 반대한 사람도 성원내고, 도대체 이런 엉터리 외교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국내의 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어떤 나라도 다 인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후보 시절부터 6차 핵실험이 감행되고 중국이 제어하지 못하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분명히 하셨지만은, 네.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그게 하나지, 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셨던 분이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 하시는데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에 의하면 긴급한 군사작전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핵이도 뭐하고 안 핵이도 뭐하니까 소위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전술핵 배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술핵 배치. 네, 정부는 전술핵 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고려하고 있지 않으시면은 핵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핵밖에 없는데, 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대책이 뭡니까? 한국은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강의 미국 해구산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해구산이 아니라 이른바 확산 억제라고 하는 확산된 해구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핵이 한국에까지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안에 마음만 먹으면은 이미 한국은 초토화됐고, 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송영무 국방부 장관께서 미국 가서 어려운 얘기를 꺼냈는데, 국방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얘기를 했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마치 무슨 송영무 장관이 모텔 짓을 한 사람처럼 그렇게 욱박을 지르고, 또 그리고 전술핵 배치 자체를 입에 담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존심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전술핵이라는 건 군사시설에 집중해서 타격을 하는 핵인데 이미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다 인정하는 바고요. 전술핵 배치가 가져올 리스크 또한 엄청나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에서 7차 핵실험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전술핵이나 아니면은 미국 핵 전력 자산의 상시 배치 고려 안 하실 겁니까? 그런 가상을 전제로 해서. 아니, 가상이 아니라 이미 지금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와대와 총리가 단정적으로 전술핵 재배치 논의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화를 원하시면은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울어진 국방운동장을 우리가 핵을 자체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의 핵 전술핵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핵 전력 자산을 연중 상시 배치하든지,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끈끈한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을 비롯한 강한 경제 압박을 해야지만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전술핵 배치를 말씀하시는 충정을 충분히 압니다마는 그런 충정이나 우려를 불식할 만한 군사적인 대비는 이미 갖추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비가 안 갖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앞서고 있지만은 핵 앞에는 모든 무기가 무력화된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래식 무기를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지금 삼축 체계 말씀하십니다마는 킬체인, 저희가 선제 공격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킬체인이 과거에는 미사일이나 핵 발사대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발사체도 이동이 가능하고 액체 연료를 주입하면 한 시간에서 2시간 걸리지만은
고체 연료기 때문에 산에서 쏠지 물속에서 쏠지 아니면 고속도로 터널에서 나왔을지 모르기 때문에 킬체인이 문제가 있다.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 논평을 낼 줄은. 아니 그럼 대한민국에는 거수기라 무조건 오면은 통과시키면 됩니까? 국민의 대표로서 잘못된 대통령도 탄핵시키는 이 국회의사당에서 헌법재판소장 통진당을 부정한, 통진당 해산을 부정한 그런 헌법재판관을 당연히 정당한 절차에서 반대했는데 그것을 마치 반민주적인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랜 기간 동안 임명동의안이 상정되지도 못하다가 어렵게 상정되니까 그만큼 기대가 컸던 모양입니다. 아무리 기대가 컸어도 앞으로 청와대 논평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민주국가 나라다운 나라에서 이런 논평 내서 되겠습니까? 자, 지난 9월 3일 6차 핵실험이 수소폭탄이고 성공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아직도 지금 한반도가 비핵화지대라고 총리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비핵화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임에 틀림없고 그건 변함없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이미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사실이죠. 전술핵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70% 이상이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고 여론조사가 나와 있고 또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전술핵 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또 미 상원 군사위원장인 존 맥케인 의원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 부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포도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 안성 출신 김학용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6.25 이후 최대의 안보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난 4개월간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참으로 한가했고 그리고 외교 능력은 무능함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정부는 적어도 안보에 있어서는 요행을 바라는 안보 무능 로또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낙연 총리께 대정부 직무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부결 이후 청와대에서 논평을 냈는데 그 부결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무책임의 극치다, 반대를 위한 반대다, 헌법 직서를 악용한 나쁜 선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논평을 듣고 저는 정말